모든 약초가 마찬가지겠지만 본인 몸에 맞는 약을 적정량으로 섭취했을 때는 더없이 좋은 약이 되지만 반대로 나에게 맞지 않는 약을 남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입니다. 지난번에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홍삼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가려 드셔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영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홍삼과 함께 갱년기 여성분들이 쌍두마차로 많이들 드시는 식품이죠. 바로 칡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칡차인데요.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각종 매체에서 너도나도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칡차 복용을 엄청나게들 추천하고 있죠. 칡은 실제로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상열감이 있을 때 열감을 완화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인데요. 그 이유는 칡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칡은 콩과 식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번식력이 워낙 좋은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산이나들의 지천으로 널리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죠. 칡에는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즉 탄수화물이 많죠. 그리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캘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는 한번 먹으면 오랫동안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던 구황작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칡 전분을 갈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칡을 갈아서 물에 넣고 가루를 주물러서 그대로 놔두면 아래 하얗게 전분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끓이다 보면 감자 전분처럼 끈적끈적한 교의 형태가 되는데요. 문헌에 보면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에 꿀을 발라서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했다고 하고요. 갈분은 또 은은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칡즙 먹으면 좋냐, 어떨 때 먹어야 하느냐 많이들 문의 주시곤 하는데요.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막상 먹어보니 잘 모르겠다라든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분들도 많이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칡차를 과연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고 어떤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칡은 한자어로 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칡의 뿌리는 갈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정말 많이 쓰이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갈근을 인체가 풍환을 맞았을 때 두통을 낫게 하고 피부를 열어주고 땀구멍을 열어줘서 땀이 낫게 한다고 하였고요. 이때는 말린 칡 40g을 물에 달여서 한 번에 마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0g이면 1회 복용량 치고는 좀 많은 양이죠. 그만큼 칡은 독성이 별로 없는 약재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칡은 감기 증상에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고열로 인한 두통이라든지 몸살 감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땀을 나게 하면서 해열작용이 있고 해기작용, 즉 살을 풀어준다고 하여 몸살 기운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칡은 근육 뭉침에도 효과가 좋은 약재인데요. 특히 뒷목이나 어깨 등의 상체 근육에 더 많이 작용을 해서 뒷목의 긴장감이라든지 어깨 뭉침 등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동네 목욕탕 가보면 음료수 냉장고 옆에 바구니에 두고 꼭 칡즙을 팔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사우나로 땀구멍을 열어준 후에 해기작용이 있는 칡즙을 복용한다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칡은 주독, 즉 술독을 푸는데 효과가 좋은 약재이기도 한데요. 칡에는 카테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서에 따르면 칡이 음주 후 술독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칡의 뿌리인 갈근뿐만 아니라 꽃인 갈화도 한약재로 사용되는데요. 뿌리보다 이 꽃이 주독을 푸는데 더 효과가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칡의 효능을 요약해보면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며 근육을 풀어주고 간의 해독을 돕는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 형상화를 해본다면 살집이 좀 두껍고 평상시에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운동하거나 사우나 가면 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땀내고 나오면 개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칡이 참 좋은 약재가 됩니다. 칡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은 칡, 과연 갱년기 여성들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약일까요? 모든 약초가 마찬가지겠지만 본인 몸에 맞는 약을 적정량으로 섭취했을 때는 더없이 좋은 약이 되지만 반대로 나에게 맞지 않는 약을 남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칡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칡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칡은 그 성질이 비교적 평하고 약간 서늘하다고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칡은 성질이 찬 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많이 복용하거나 오랫동안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이 찬 분이 칡을 복용하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설사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한 가스차거나 더부룩하다거나 하는 등의 소화기 계통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칡이 열감에 좋다고 해서 평상시 몸은 찬데 얼굴이나 가슴 위쪽으로만 열감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칡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상열감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복용을 신중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음혈이 부족한 체질을 가진 분들인데요. 앞서 홍삼 편에서도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죠. 본래 체질적으로 음혈이 부족한 사람들, 즉 건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칡을 잘못 먹었을 때 이 음혈이 부족한 음허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이라면 평상시 피부나 구강, 눈 또는 생식기 등이 건조했던 분들이 그 증세가 더 심해진다든지 또는 수면의 질이 불량해진다거나 상열감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것이 음혈이 부족한 분들이 칡을 남용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칡은 간혹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하겠고요. 또한 칡을 6개월 이상 장복했을 때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으로 섭취하신다면 특이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한 번에 20g이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너무 장기간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갱년기 증후군에 도움된다고 많이들 드시는 칡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약은 그런 약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갱년기 여성분들께서는 칡차를 보다 현명하게 복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본인이 칡이 맞지 않는 체질인지 애매할 때는 절대 스스로 예단하지 마시고 명확히 가려줄 수 있는 한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